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마오쩌둥의 네 번째 부인으로 마오가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에 국가적인 일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까지 강력하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며 중국의 온갖 국정을 혼란 속으로 휘몰아넣었던 장칭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옛부터 퍼스트레이디 입장에서 국정간섭과 공권력을 남용했던 여인들 중 탐욕의 끝판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막바지에 이르러 나락으로 가버림으로써 비참한 결론 속에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상이었죠. 오늘 테마의 주인공 장칭도 예외 없이 과거에 막 나가던 여인들의 전철을 밟으며 그녀의 인생 중 끝 부분을 과거 생각은 있으나 힘이 없어 실제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미친 짓들을 남김없이 해대는 가운데 광활한 중국 대륙을 뒤집어 엎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휘정으로써 국가 전체를 내리막길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힘이 실리게 해주었던 남편 마오가 꼴까닥해버리자 곧바로 도박장에서 한 방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모든 권력에 편승하여 뭔가 얻어먹었거나 혹은 어떻게든 그 힘에 편승하고 싶어하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입장 정리를 해버림으로써 부평초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자 그녀의 입에선 기가 막힌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이 말이란 수십 년간 지하고 싶은 일을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해대던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는 마오쩌둥의 개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나는 물었다. 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자기가 해댄 말과 행위는 모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을 개 다루듯이 했던 마오쩌둥의 지시와 그가 가리키는 것을 충성스럽게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업보들을 마오에게 떠넘기며 입을 털었던 것이죠. 장칭은 장롱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그의 첩 사이에서 선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녀와 부인이 미웠는지 모녀에게 틈만 나면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자 어릴 때부터 보통이 넘는 성과를 가졌던 그녀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에게 맞서 말다툼을 하면서 아버지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기도 했는데 이때 분노한 아버지가 장칭의 얼굴을 삽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장칭은 앞니 일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장칭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이후 가출하여 상하이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했는데 람핑이라는 예명을 쓰며 여러 가지 영화들에 출연하며 활동하다가 공산당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난잡한 남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등 그녀의 상하이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 감옥에 투옥된 후에는 간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을 낮춰주는 대가로 매춘을 하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등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그야말로 개차반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자신에 대한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는 꼴을 보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행동을 기도하기도 했었고 이처럼 피폐해진 삶 속에서도 두 차례 결혼했으나 두 번 모두 이혼을 한 후 결국 연극배우 활동을 접고 어영부영 생활하던 그녀는 어찌어찌하다 당시 세 번째 부인 허쯔전과 별거 중이던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 그녀의 특기를 살려 마오와 바람을 피우다 결혼하게 됩니다. 마오와의 결혼으로 장칭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사실 결혼 당시 마오는 자신이 벌였던 대학진 운동의 실패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실권을 상실한 상황으로 뒤로 밀려 있기는 했지만 죽은 권력도 권력이라고 마오의 영향력은 나름 진행되고 있었고 얼마 후 마오는 문화혁명을 성공시키며 다시금 중국 공산당의 실권을 잡게 됨으로써 장칭은 그동안 쌓여왔던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오가 장칭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국민당 간수들과 매춘을 했다는 의혹 속에 감옥에서 사상 전향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공산당 내에서 변절 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당내에서는 2인자 급이었던 저얼라이 등이 그들의 결혼을 크게 반대하기도 했지만 장칭과 동양 사람이던 공포정치의 대가 캉성이 장칭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마오는 그녀와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칭의 정치 진출을 막는다는 조건을 걸고 두 사람의 재혼을 인정해 주었고 이 조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문화대혁명까지 장칭의 정치적 족쇄가 되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오가 성공시킨 문화대혁명에서 당 혁명소조부의 수장이 되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사인방이라 불린 마오쩌둥의 네 번째 부인은 훗날 악명 높은 영부인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곤 장칭이 곧바로 한 일은 마오와 결혼할 당시
그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주더와 저온라이 등 공산당 간부들을 실각시키는 것이었고, 장칭은 이때부터 서서히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정한 관기와 히스테리로 가득 찬 DNA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체를 말아먹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마오와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문제가 일기 시작하는데, 마오가 그녀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진력이 난 마오가 계속 다른 여자들을 찾는 것이 그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되죠. 마오의 바람기는 사실 과거 중국의 황제들이 그렇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고, 따라서 우러가 치민장칭이었지만 그녀로서는 그의 여성 편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과거 배우 시절 상하이에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했는데, 그 병의 강도는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극심했다고 합니다. 장칭은 늘 자신의 삶이 불행했다는 열등감과 마오쩌둥에 대한 배신감, 언제 자신도 전 부인처럼 내쫓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올감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남몰래 울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때의 경험은 장칭이 문화혁명 시절 지독한 잔인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마오쩌둥은 비록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 사실상 별거 중이었지만 측은함 혹은 이질감을 느꼈는지 장칭을 달래기 위해 당 간부 및 정치활동을 허락하게 됩니다. 서서히 드러난 장칭의 잔악함은 문혁 초기 몇 년간 문화혁명 소조를 이끌며 정치국원이 된 후 수천만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마오쩌둥을 도와 중국을 파괴하고 중국 문화를 사막지대로 만드는 것을 도왔고,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개혁파가 득세하자 1965년 해석파관 사건을 일으키도록 마오를 부추겨, 이로 인해 베이징 시장 펑전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실각하고 중앙문화혁명 소조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문혁을 계기로 이른바 4인방의 한 명으로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치게 되죠. 1966년 8월에 중앙문화소조 제1부 조장으로 취임한 장칭은 혁명적인 현대 발레를 주장해 경극 같은 중국 전통예술을 배척하면서 많은 전통 배우들이 자리를 잃고 중국 전통예술 밑잡기는 퇴보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배우였을 당시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던 연예계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고, 1967년 2월에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군 원로들의 가혹한 비판에 직면했으나 마오쩌둥의 개입으로 다시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칭은 4인방이 결성된 후 마오를 보필한다는 구실로 여러 가지 악행을 일삼았는데, 숙청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며 수십 년 전 탐내던 연극 역할을 가로채고, 미국에서 멋진 생활을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를 위하여 백악관에서 공연까지 했던 왕인이라는 여자를 잡아들여 이 여배우를 형무소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듯 사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등 그녀의 잔혹함은 갈수록 더해가는 가운데 국정관여는 더욱 대담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간사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주는 것이 아닌 것. 결국 자신을 지탱해주던 마오는 꼴가닥해버렸고, 그러자 그녀의 엄청난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새로운 권력자 덩샤오핑의 정권하에서 쇠고랑을 차게 되지만, 그동안 엎드려 자신에게 아부하고 충성스럽던 강아지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강아지 노릇을 하던 그들은 자기를 물어뜯는 개가 되어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악행들을 토해내듯 까발리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허우적대던 장칭은 인생 무상이라던가 중국 인민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장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몇 년 후 자신이 사용하던 붕대로 목을 매 자살함으로써 기막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